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객체 지향 개념의 주요 속성인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 상속, 즉 유산을 상속받거나 유전적인 성질을 상속받는 것, 이런 것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생물, 식물, 나무 이렇게 점점 더 살아있는 생물의 특성을 식물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특성을 나무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유전적 관계를 지금 계층 구조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이걸 우리가 클래스화하고 객체로 만든다면 그 C++ 언어에서도 이러한 구조로 상속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합해져서 더 많은 그 개념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유전적인 상속을 받게 되면 그림을 잘 그리는 기능을 내가 이어받으면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림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C++에서도 멤버 변수를 상속받을 느낌, 그러니까 나는 멤버 변수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네 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거 안에는 메소드가 두 개예요. 그런데 상속을 두 개를 더 메소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술하지 않고 내 거에 있진 않지만 사용 가능한, 그래서 이 상속,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 상속의 개념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딩에서의 상속을 유지하게 되면 일상생활에는 좀 풍족한 느낌이 들겠죠. 유산을 상속받으면. 그러면 코딩에서는 이 중복 코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재사용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걸 느낌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어떻게 표현하며, 그다음에 상속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규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의 상속이란 것은 일반적인 클래스 관에서는 상속이 없고요. 특별히 상속 관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클래스끼리만 상속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와 저 클래스는 상속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특별히 표시를 하면 상속 관계에 속하게 되는데, 이때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기본 클래스라는 용어에서 베이스 클래스, 그리고 파생 클래스라는 의미의 디라이브드 클래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객체 지향 언어가 자바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근데 자바 언어에서도 그 상속의 개념은 유사합니다만은,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고 C++에서는 다중 상속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는 기본 클래스, 파생 클래스라 부르는데, 뭐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각자 커다랗게 보면 객체 지향 개념을 그대로 아키텍처에 담아놓은 언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인 거고, 그러나 언어의 특성상 그 문법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떻게 관여를 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게 좀 더 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어느 언어는 말 그대로 페런트 클래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위에 있는 것이 상속이 내려갈수록, 즉 상속받는 걸 아래쪽에 놓는다고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상속을 받아 갈수록 많아지겠죠. 기능도 많아지고 뭐 그 유산도 더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생 클래스로 갈수록 점점점 구체화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를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즉 기본 클래스로 갈수록 그 구체화의 반대말 일반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히려 올라갈수록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중상속을 통해서 재활용성을 높인다 그랬는데요. 그 상속을 받을 때 엄마 아빠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큰아버지한테도 받고 삼촌한테도 받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존재하던 기존의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이 다 된 코드예요. 즉 컴파일을 거쳐서 검증이 된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된 코드를 내가 다시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성이 높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상속의 표현 기법, 즉 문법적인 걸 보겠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에는 이제 일상생활 또는 이렇게 그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풀이를 해놔서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은 굳이 이 코드만 봐도 이 그림을 안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클래스 폰 하면 폰 클래스죠. 그리고 이 안에 기능이 두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모바일 폰 하고 표현 기법을 보시는 거예요. 콜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상속을 받을 기본 클래스 폰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게 상속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클래스만 상속관계에 놓이는 것이고 그냥 1번처럼 위에 있는 이 폰 클래스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표기한 클래스를 봤잖아요. 이러한 클래스들을 나열했을 때는 상속관계는 없는 거, 그리고 상속관계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두 번째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기술된 것은 지금 두 개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커넥트 와이어리스하고 리차지 이 두 개의 기능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상속을 받게 해준 기본 클래스 폰이 있죠. 이 폰에서 선언되어 있는 두 개의 기능까지도 이 모바일 폰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는 뮤직폰이라는 게 있는데 뮤직폰은 모바일 폰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모바일 폰은 폰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죠. 결국 이 뮤직폰이라는 클래스는 폰의 기능 그리고 모바일 폰의 기능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뮤직폰에서는 6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 이게 상속입니다. 그리고 표현 기법은 콜론하고 베이스 클래스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의 목적은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놨는데 이 재사용성입니다. 그리고 이 재사용성은 객체 지향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간결한 클래스 작성이란 것은 아까 좀 전에 봤던 예제에서 6가지 기능을 모두 쓰는 대신에 본인의 기능 2가지만 명시하고 상속받습니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많은 코드를 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실제 표현하는 것은 간결하게 표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 장을 보게 되면 클래스 스튜던트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 그 다음에 스튜던트 워커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 리서처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 등등 해서 프로페서까지 이 4가지 기능이 모두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제가 그랬죠.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좀 더 상세해지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것을 빼서 위로 올리게 되면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를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요. 묶어서 위에다 존재하고 아래쪽에 상속을 받습니다 라고 표기하면서 그 공통되지 않는 것만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에 5가지를 표현했고 여기는 6가지를 표현했는데 이걸 코드라고 한다면 코드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겠죠. 자, 그 다음 장점은 계층적 분류 및 관리에 용이성이었는데 자, 다시 그림을 볼게요. 자, 위에서 표현한 것보다 상속관계를 하니까 어떤 거에서 어떤 걸 상속받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즉 계층 구조로 표현하게 되면서 관리가 편하게 된다는 거죠. 재사용성 확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산성 향상. 이거는 지금 간편하게 클래스
몇 개에다가 기능이 몇 개 들어있었지만 실제 업무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업무 분석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컴퓨터로 처리하지 않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럼 사무사무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구현을 해줘야 무슨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능들을 굉장히 코드가 복잡한 게 담고 있는데 그것들을 미리 만들어 놨다면 플러그 앤 플러그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꽂아서 쓰면 돼요 라고 할 정도로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들의 장점들은 그렇게 쓸 수 있게 코드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기능들이 필요하면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기존의 A라는 기능과 기존에 있던 B라는 기능을 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요. 그러면 A라는 기능은 이미 검증돼서 구현되어 있는 좋은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굳이 내가 A라는 기능을 다시 연구해 가면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갖다 쓰려면 독립적인 모듈이 잘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는 그런 위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재사용성이란 말하고 확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란 말이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상속 선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파생 클래스를 먼저 써요. 그리고 기본 클래스를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퍼블릭이라고 예제가 나와 있지만 여기 써 있죠. 프라이빗, 그 다음에 프로텍트도 가능하다. 예제를 좀 보겠는데요. 이 예제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포인트 클래스가 있고 컬러 포인트 클래스가 있어요. 자, 포인트 클래스에는 점을 나타내는 그 포인트 클래스예요. 그래서 점은 XY 좌표로 구성이 되죠. 따라서 멤버 변수 XY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XY 좌표를 출력하기 위한 show point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자, 생성자는 아닙니다만은 생성자 역할을 하는, 즉 점을 하나 만들면서 XY 좌표를 세팅하는 set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클래스에는 set, show point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자, 컬러 포인트는 포인트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 포인트는 XY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set이라는 기능, show point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스트링 타입의 컬러라는 멤버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set color라는 기능, 그리고 show color point라는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set color는 set자가 붙으면 딱 느낌이 오죠. 네, 컬러를 값을 지정하기. 그래서 this color의 그 매개 변수로 들어온 컬러를 넣어주는 겁니다. show color point는 그 컬러와 함께 포인트를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컬러를 출력을 하죠. 그리고 콜론을 찍은 다음에 show 포인트를 호출합니다. 근데 show 포인트는 이 컬러 포인트에 있는 클래스의 기능이 아니죠. 이거는 포인트 클래스의 기능이죠. 여기 앞에 설명한. 그래서 여기 상속받았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포인트 클래스에 있는 show 포인트라는 기능을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보면 포인트 클래스로 P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로 CP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 관계는 지금 CP는 파생 클래스, 그 다음 P는 기본 클래스 타입으로 만든 객체고요. 자, CP 점 하고 set으로 호출하네요. CP라는 것은 컬러 포인트 클래스 객체인데요. 이 set은 기본 클래스 객체 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상속받은 객체가 위에 상위에 있던 set이라는 기능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set 컬러는 본연의 기능이고요. show 컬러도 본연의 기능이지만 show 컬러 안에서는 show 포인트를 호출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지금 상속 관계에서의 호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준다면 포인트라는 클래스의 객체 P가 있죠. 그럼 P는 인스턴트 객체니까 실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공간 X, Y를 저장할 수 있는 int 타입의 공간이 마련이 될 거고, 그리고 set, show 포인트 이 기능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자리를 잡겠죠. 컬러 포인트 타입의 객체 CP는 상속받은 기능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본연의 컬러 포인트에서 선언한 컬러 변수, 그리고 set 컬러와 show 컬러 포인트, 이렇게 본연의 파생 클래스에서 선언한 멤버들과 기본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멤버들을 모두 합해서 모양을 실체화시켜서 이렇게 갖고 있게 됩니다. 자, 호출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실행했을 때 쇼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 포인트도 출력하고 컬러도 출력했잖아요. 그래서 쇼 포인트는 그 상위 객체에 있는, 즉 포인트 클래스에 있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컬러 포인트에는 멤버가 포인트의 멤버에 접근해서 가져오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 안에서는 XY를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하고 있는 형태죠. 결국은 지금 파생 클래스 컬러가 지금 쇼 포인트를 호출하면서 기본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자, 외부에서란 말은 지금 메인 함수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메인 함수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자, 포인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set 그리고 show 포인트, 이 함수는 그 상속에 의해서 컬러 포인트 멤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따라서 외부에서 그 컬러 포인트 멤버처럼 그렇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속과 객체 포인터라는 제목하에 업 캐스팅하고 다운 캐스팅을 보게 될 텐데요. 이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 업하고 다운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애우기 쉬운 기준에 맞춰서 파생 클래스의 기준을 맞춰서 애우든 또는 기본 클래스에 맞춰서 애우든 간에 업하고 다운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또 오버로딩을 볼 건데요. 그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잘 아셔야 됩니다. 파생 클래스의 객체에서는 그 기본 클래스에서 선언한 멤버들이나 또는 그 파생 클래스 자체에서 선언한 멤버들이 모두 존재하죠.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CP는 컬러 포인트 객체예요. 그러면 컬러 포인트 객체 입장에서는 위에 기본 클래스 멤버 전체, 거기에 그 컬러 포인트 멤버 전체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 클래스 입장에서 만든 객체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의 멤버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확장이 아니고 협소가 될 수도 있고 확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우는 기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빨간 글씨로 표현된 걸 좀 볼게요. 포인트하고 별표가 있어요. 이거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가리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PDR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럼 그 전에 PDR이 뭔지 봐야겠죠? 자, PDR을 보게 되면 얘도 포인터예요. 근데 이 포인터는 CP라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포인터라는 것은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으면서 주소값을 저장한다는 것은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CP라는 객체는 컬러 포인트 객체예요. 그래서 컬러 포인트 객체의 주소를 PDR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 이 오른쪽에 있는 PDR의 주소에는 컬러 포인트 CP의 주소가 들어있어요. 즉 CP는 이 전체
노란색과 파란색을 다 합한 큰 덩어리의 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P 베이스를 하나 선언하네요. 그래서 P 베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P 베이스에 PDR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이게 박스를 그려놨긴 했지만 빨간색 박스가 없다고 한다면 PDR에 있는 주소값하고 P베이스에 있는 주소값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CP라는 객체의 시작점을 모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PDR과 P베이스가 모두 CP라는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PDR하고 P베이스는 지금 P베이스를 선언했는데 그게 PDR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업캐스팅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업캐스팅이라는 것은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기본 클래스의 포인터로 가리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 P베이스는 포인트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가 아니라 컬러 포인트 타입의 그 포인터가 아니라 포인트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예요. 지금 포인터 이 예제 자체 클래스 이름 자체가 포인터다 보니까 이 포인터에서 자꾸 헷갈리게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포인터 선언이 PDR하고 P베이스가 포인터예요. 근데 PDR은 컬러 포인터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예요. 그쵸? 그리고 P베이스는 만들기를 자체를 포인트 클래스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예요. 우리가 인트형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플로트형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선언할 때 각각 다르게 선언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가리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P베이스는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만 가리킬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박스를 쳐놓은 거거든요. 얘가 그 누릴 수 있는 영역은 이것밖에 안 되는 포인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PDR을 넣어줘 버렸어요. 이렇게 이 빨간색 문장. PDR은 컬러 포인트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업캐스팅이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가리킨다 하니까 말이 좀 헷갈리시는데 한마디로 대인문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인문이 뭐 어때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함수를 통해서 넘겨온 값이라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를 통해서 CP 객체가 넘어와요. 그런데 이 CP 객체를 꼭 CP 그 클래스 타입으로 가리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베이스 타입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이 그 하나씩만 포인트 클래스가 컬러 포인트로 상속하고 있는 거 이 개념만 봐서 그러는데요. 하나의 기본 클래스에 여러 개의 파생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파생 클래스에는 객체들을 다룰 때 어떤 타입을 일일이 다 가리키면서 받아주지 않고 대표적으로 기본 클래스 타입으로 이 밑에 있는 여러 개의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달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거. 즉 저장을 이렇게 이퀄해서 대문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업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문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 문장에서는 우리가 문법을 보고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주로 전달되는 객체를 받을 때 각각 상세화해서 받는 것보다 대표적으로 기본 클래스가 파생 클래스 여러 개의 객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업캐스팅이 됩니다. 사람을 동물로 본다 막 그랬잖아요. 그쵸? 사람이 여자 사람, 남자 사람 또는 애기 사람, 어른 사람, 사람이 각종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걸 사람으로 다 통칭해서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P베이스는 기본 클래스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예요. 아무리 CP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를 넘겨줬다고 하지만 컬러 포인트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 P베이스는 자격 자체가
이 빨간 박스 안에서만 움직여요. 주소값을 PDR이 넘겨주긴 했어요. 전체를 가리킬 수 있게 넘겨주긴 했으나 이 PBS가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은 이 빨간 박스 안에서만. 그런데 이 show 컬러 포인트를 호출하잖아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 개의 파생 클래스 객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받는 것까지만. 그 안에서 구체화돼서 코딩은 이제 검사를 해줘야겠죠. 일단 받을 수 있는 자체로는 업 캐스팅이 최고입니다. 자, 다운 캐스팅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본 클래스의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를 파생 클래스의 포인터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 대부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죠. 왜냐하면 파생 클래스라는 것은 기본 클래스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잖아요. 따라서 이 파생 클래스의 영역이 되는 그 포인터가 기본 클래스의 영역이 되는 것을 가리키면 충분히 부모 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에서 부모 거를 기본 거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기본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에다가 그 CP는 파생 클래스 타입이었죠. 이것은 업캐스팅이었어요. 근데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파생 클래스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PBase를 대입합니다. 근데 PBase는 기본 클래스를 가리키는 포인터잖아요. 이럴 때는 강제로 타입을 변화시키는 연산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컬러 포인트 타입의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형변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는 그 차이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시적인 타입 변환이잖아요.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운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BPDR이 셋 컬러를 호출하고 있네요. 이게 오류가 안 납니다. PDR은 이거는 그 PDR은 자기 거니까 PDR은 컬러 포인트잖아요. 그 다음에 셋 컬러는 컬러 포인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또 PDR이 show 컬러 포인트 이것도 컬러 포인트 거잖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